공무도화가는 글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향가가 씌어져 있는 그 글자를 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처음부터 한자라고 불렀을까요? 글자로 표기되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공무도화가를 만들었던 고조선의 존재의 시기는 중국의 나라들로 말하면 상나라, 주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유방의 한나라에 해당됩니다. 지도상으로 봐주십시오. 상나라의 위치가 대략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의 강력과 거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때 중국 상나라에 갑자기 갑골문이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갑골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여튼 중국 상나라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갑골문은 다양하게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여러분께서도 가끔 길거리에서 보시는 글자가 있겠습니다만 간채자라는 한자로 모습을 바꿉니다. 갑골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고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상나라 사람들이 고조선의 글자를 모방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갑골문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서의 속성은 무엇인가? 점을 치고 그 점의 결과를 거북이 껍질에다가 써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점친 결과를 잊어먹지 않거나 점쳐서 나온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오. 오늘 언제 비가 올까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 이랬다고 합시다. 이 단순한 비가 오고 날씨가 오고 전쟁을 해야 하고 이런 단순한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작업인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상나라 사람들이? 갑골문 이후 파생된 금문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문은 청동기에 새겨졌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나라가 망하고 일어선 주나라 때 사용되었던 글자라고 합니다. 이 글자 역시 정보의 저장이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문자의 발달 역사를 훑어보면은 단순한 상의 정보의 전달, 일반인들에게 하는 정보의 전달은 한참 후에 나오는 발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갑골문 이전에. 문자 중에는 주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자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말이나 글자를 주술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적 아시죠? 부적이 대표적인 주술문입니다. 갑골문, 금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들은 주술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의 저장과 전달을 위해서 만든 글자였고 그렇게 쓰였다라는 뜻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향가를 표기해 놓은 문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주술 문자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 자체가 힘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했든 향가를 짓거나 부른 사람들은 향가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거나 향가를 써서 대문에 그려놓거나 벽에다가 써붙여 놓고 있었습니다. 즉 향가는
주술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주목해 주시죠. 고조선인들이 바라보는 문자의 성격과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문자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와 같습니다. 이 점이 바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고조선인들은 자기들이 사용했던 주술문적인 성격을 가진 글자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을 붙여놨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글을 하듯이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 혁거세 왕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혁거세 왕 개향언야. 이것은 혁거세 왕은 무릇 향언이다. 이렇게 풀리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낯선 구절이 나옵니다. 향언? 향언이 뭐야? 혁거세 왕이 향언이라면서 이게 뭐라고 지금 하는 소리야?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혁거세 왕이라는 그 하나 둘 셋 네 글자는 혁거세 왕이라는 네 글자는 왕의 이름하고 왕이라는 칭호일 뿐입니다. 그러면 됐지. 혁거세 왕이라고 써놓고는 왜 거기다가 무릇 향언이라고 한다. 혁거세 왕 개 향언냐. 이렇게 덧붙여 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중국식 한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향언이라는 두 글자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4대 짱뜩 세뇌되고 찌들어 있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불었습니다. 촌티나는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야. 혁거세 왕은 대단히 고상한 이름인데 향은 이것은 아주 촌티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야. 이렇게 풀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향언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기능이 밝혀지고 맙니다. 향언이라는 것은 촌티나는 우리나라 말로 이런 뜻이 아니고 천지신명에게 빚는 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말이나 글로 왕의 이름이나 칭호를 부르면은 천지신명께서 그 소원, 그 이름 뜻 그대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언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에게는 향언의 기능을 하는 문자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별도로 따로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조선인들이 써왔던 향언이라는 그 문화적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향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딸을 낳았다고 할 때 예쁜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 뜻은 뭐냐? 예쁘게 자라다오. 이렇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천지신명께 비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향언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향언 문화인 것입니다.